예상대로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2주 연장됐습니다. 일부 방역수칙 완화 내용도 담겼는데 정부는 이번 달부터 일상회복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이번 달 두 차례의 연휴 등을 고려해서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재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자영업자분들이 오랫동안 지금 4차 유행이 진행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상당히 이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일단은 지금 현행 거리두기 자체가 효과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물론 제한적인 효과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조치가 어쨌든 환자의 급증을 막고는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지금 상황이 평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추석 연휴 이후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5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 만일 이 방역 조치를 완화하게 되면 환자가 폭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방역 당국도 현 단계에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앞으로 약 한 달 후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 달 정도만 조금 더 인내를 좀 부탁을 드리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현행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사적 모임 인원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결혼식과 돌잔치 인원 제한은 일부 완화됐습니다. 이게 물론 접종 완료자에 한한 인센티브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조치 확산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괜찮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방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언급한 대로 성인 인구의 80%가 접종이 완료돼서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는 시점까지는 현행 방역 강도를 적어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방역적인 측면만 고려할 수 없는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네. 특히 현 단계에서는 백신 1차 접종률이 75%를 넘었고 접종 완료율도 50%를 넘어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범위 또는 일정 수준의 방역 조치 완화는 아무래도 방역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완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의 확산세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의 규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부분이 왜 수많은 자영업 분야 중에서 하필 결혼식과 돌잔치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일단 해당 두 분야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 규제 범위에 항상 언급이 되었던 분야들이고요. 특히 결혼식의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행사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 여기에 해당 분야는 자영업 분야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조치를 일정 부분 완화를 하더라도 감염 확산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백신 접종률 상승에 따른 방역 조치 완화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이 두 분야 그리고 실외 체육 시설이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국민 절반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미접종자의 사전 예약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18세 이상 미접종자 570여만 명에 대한 사전 예약이 어제로 종료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약률이 10%를 넘지 못하는 8.9%로 나타났는데, 이렇다 보니 나머지 530여만 명에 대한 향후 위드 코로나로 전환 시 위험도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나머지 미접종자분들의 대부분은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접종을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지금의 mRNA 백신이나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 백신보다는 안전성이 보다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백신의 도입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선구매 2천만 명분 선구매를 한 노보엑스가 보다 더 안전성이 우수할 걸로 제 생각에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빨리 도입 추진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1차 접종에서 비교적 큰 이상 반응 때문에 2차 접종을 못하고 불안전 접종 상태인 분들도 상당히 계시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2차 접종 용량을 줄여서 저용량으로 하다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미접종 불안전 접종 상태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10월 말쯤부터 시도해서 11월에는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시점을 명확하게 했는데요. 앞서 교수님께서는 아직 위드 코로나를 검토할 시기가 아니라고 여러 번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위드 코로나는 언젠가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적용 시점이 과거에 위드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언급될 시점이 몇 달 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접종 완료율이 채 30%도 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이고요. 지금도 뭐 10월 말 11월 초 이렇게 특정 시점이 언급되고 있는데 물론 해당 시점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 백신 접종을 희망하시는 거의 대부분 국민들이 접종이 완료된 시점으로 예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시점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국민들 중 백신 접종을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이 접종이 완료된 이후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것이 이 과학적으로 볼 때나 아니면 그동안 백신 접종을 고위험군에게 양보를 하셨던 대다수의 국민들에 대한 어떤 형평성 측면에서도 보다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해외 사례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텐데요. 싱가포르의 경우는 접종 완료율이 80%를 넘는데도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뒤에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점이 있을까요? 일단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접종 완료율이 80%를 넘어서고 있는데 주로 그러니까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0명 수준까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로 환산을 하게 되면 10,000명, 20,000명에 해당되는 그런 확진자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폭증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일단 대부분의 확진자가 백신 미접종자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 사례에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은 이 향후 위드 코로나로 전환 시 백신 미접종자분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접종률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만 성공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재택 치료가 활성화할 텐데요. 일본에서 재택 치료를 시행했다가 젊은 층 사망이 8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재택 치료 정말 괜찮을까요? 재택 치료는 대상자가 많아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1,000명 정도가 재택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일단 여기서 더 확대돼서 대상자가 많아지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물론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인 상태였다가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 가능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신속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재택 치료 과정에서 자택에서 사망하는 사례들도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택 치료는 기본적으로 병상 부족 문제 등 입원 치료가 도저히 불가능한 시점에 배수혜진으로 시행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고강도 방역 수칙을 적용을 하면서 방역 관리를 하게 되면 확진자 발생 규모를 우리가 의료 시스템이 감당 가능한 범위로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굳이 필요가 없는데 향후에 위드 코로나 전환을 하게 되면 제 예측하기에는 확진자 규모가 10,000명 수준까지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저히 수용할 병상을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택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향후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한 달여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재택 치료를 어떤 기준으로 적용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과 향후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감당할 건지 대응 인력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을 해야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 이 젊은 층이 사망이 8배 이상 증가하는 재택치료 과정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이 최대한 의료 체계 내에서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런가 하면 올해는 독감이 더 유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독감이 거의 유행하지 않았다 보니까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도 없기 때문이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작년에는 예년 대비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한 5분의 1 수준으로 독감 발병률이 줄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올해도 현재까지는 마스크를 잘 쓰고 계신데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달이 되면 위드 코로나를 전환을 하게 되고 단계별로지만 방역 조치가 일정 부분 완화를 하게 되면 작년보다는 독감이 보다 더 유행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뭐 아직 지금 백신 접종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독감 백신을 기본적으로 맞으실 거를 권고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뭐 물론 안 맞으셨다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꾸준히 매년 독감 접종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이 직접적인 항체는 없을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작용할 수 있는 항체들은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 부분 계시고 더군다나 항체뿐만 아니라 세포성 면역도 충분히 작용을 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하지 않는다. 다만 어찌됐든 독감 같은 경우에는 변이주가 발생을 하면서 매년 다른 상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다른 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남은 기간에 백신 접종을 맞으실 걸 권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자, 위드 코로나 전환 시기와 겹치게 되면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예방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